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이제 어쩌다 보니 고전 페이퍼가 되었는데 On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 for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는 아이클레어 2020에서 소개된 논문을 이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아이클레어 2020이면 이 분야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나름 고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논문을 이제 발표하게 된 이유는 이제 Contrastive Learning 페이퍼가 올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작년 말부터 해서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 Contrastive Learning 페이퍼들이 사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Self Supervised Learning,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에 기반한 Self Supervised Learning의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페이퍼들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Contrastive Learning이라고 하지 이런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를테면은 이제 올해 뭐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나온 이제 페이퍼들 보면은 이제 모멘텀 컨트라스트 페이퍼 페어에서 나온 그다음에 이제 아론 반데월드가 쓴 이제 컨트라스티브 프리딕티브 코딩 버전 1, 버전 2 페이퍼가 있고 또 이제 구글에서 나온 심클레어 이제 이건 버전 2까지 나왔죠. 그리고 되게 많은 이제 페이퍼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이 이제 현재 엄청 이제 포퓰러해졌죠. 되게 일반적으로 특히 컴퓨터 비전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NLP 쪽에서는 이제 2018년 말쯤에 이제 버트가 나오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이제 엄청 붐을 이뤘죠. 그래서 엄청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혹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짚자면은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Q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앵무새를 이제 뭐 앵커 포인트라고 하면 이거와 이제 포지티브 샘플은 이제 가깝게, 네거티브 샘플은 이제 멀게 하는 이제 로스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포지티브 샘플은 K 플러스, 뭐 네거티브 샘플은 K 마이너스. 그리고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 뭐 다른 말로 인포앤시 로스는 이제 CPC, 컨트라스티브 프리딕티브 코딩 버전 1을 소개한 이제 아론의 이제 버전 1 페이퍼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들을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컨트라스티브 러닝 이전에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에 기반한 혹은 여기서 나온 인포맥스 프린시플에 기반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부터 제가 좀 예전부터 좀 페이퍼들을 이제 좋아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는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그런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와 사실 이제 현재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이제 일종의 천하통일이 된 느낌인데 약간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면서 이 페이퍼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페이퍼가 그런 흐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페이퍼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의미 있게 생각을 해서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포맥스 프린시플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있어서 좀 히스토리를 이제 이 페이퍼에서 리뷰하기도 해서 이 좀 리뷰하고자 함이고 그 다음에 이 페이퍼 뭐를 좀 기점으로 사람들이 이제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냥 Contrastive Learning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Contrastive Learning과 Metric Learning의 커넥션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Contrastive Learning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논문에서 좀 잘 짚어주면서 그런 쪽으로 좀 드라이브가 걸려서 네, 이 페이퍼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페이퍼 이전에 이제 인포맥스 프린시플,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에 기반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연구가 이제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 데피니션이 이렇게 써지고요. 뭐 인풋 X와 representation C의 joint distribution과 마지널의 곱의 KL 다이버전스로 정의가 되고 이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게 이제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의 오리지널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representation의 mutual information을 maximize 한다. 근데 이 오브젝티브를 바로 이제 쓰기에는 문제점인데요. 좀 더 정확히는 이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MNIST라고 한다면 784짜리 디멘션 짜리 네, 780 뭐 0에서 1에 784승에 해당하는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 대해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제 추정을 해야 맥시마이즈 하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인트랙터블 한데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멀티뷰 포뮬레이션 이라고 부르고요. 이 멀티뷰 포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추정하기 어려우니까 이거의 일종의 네, 서로게이트 뭐 퀀티티인 혹은 로어 바운드 퀀티티인 I 에스티메이션을 대신에 이제 맥시마이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x, g가 아니라 어떤 x1이란 한 파트를 이제 인코더에 이제 넣은 것과 다른 파트를 인코더에 넣은 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서브스크립트 2가 빠졌네요. 네. 이 G1, G2는 인코더가 되고요. 여튼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다이렉트하게 쓰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한 이제 멀티뷰 포뮬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뭐 아론이 처음에 제안했던 CPC V1이나 V2에서는 이미지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미지의 한 부분을 이제 인코딩한 것과 뭐 다른 부분을 인코딩한 거에 를 이제 간의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요. 정확히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서로게이트 인포&C 로스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로는 어떠한 이 각 파트를 인코딩한 게 좋은 로스이다라는 걸 어떻게 theoretical하게 어, 어,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이런 멀티뷰 포뮬레이션 일종의 좀 약간 러프하게 표현하면 어물쩡 하면서 쓰게 되는데 한 파트를 인코딩한 걸 x 프라임, 다른 한 파트를 인코딩한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논문에서 말하기에 호메오몰피즘일 때, 다른 말로는 이 f라는 함수가 이제 뭐 바이젝티브한 펑션일 때 혹은 스무스 인버티블한 펑션일 때 이 오리지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제 x 프라임과 y 프라임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과 같다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즉 멀티뷰 포뮬레이션이 티오리티컬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를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CPC 뭐 V1, V2에서 이렇게 뭐 일정 부분만 이제 겹친 뭐 패치들을 인코딩해서 그것들 간에 이제 뭐 인포SE 로스를 맥시마이즈하는 게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가정을 깔고 있다라는 거를 페이퍼에서 뭐 먼저 소개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가정 혹은 이제 뭐 트릭이라고 하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 퀀티티 자체를 다이렉트하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다른 서로게이트 뭐 퀀티티들을 이제 많이 서로게이트 퀀티티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유럴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거에서 소개한 이제 뭐 돈스커 바라드암 레프레젠테이션 퀀티티가 있고요. 마인 논문에서 이제 CPC 페이퍼에서 소개한 지금 현재의 형태로 쓰고 있는 뭐 컨트라스티브 로스 혹은 인포엔시 로스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소개가 되었던 뭐 이 각 저자들의 이름을 딴 NWJ 퀀티티 등 여러 퀀티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나
오리지널 뮤추얼 인포메이션과 어떤 관계를 가지나를 좀 하이어키컬하게 잘 정리한 페이퍼가 이제 네, 제가 레퍼런스를 안 썼네요. 여기 있네요. On variational bounds of mutual information. mutual information의 lower bound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 이제 논문이 ICML 2019에 있는 페이퍼고요. 네, 이 페이퍼들 네, 그래서 네, 인포맥스 프린시플을 활용하기 위한 뭐 로스 펑션들에 대해서 이 페이퍼에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퍼에서는 이러한 배경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셀프 스와이드 러닝 뭐 혹은 뭐 작금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인포맥스 프린시플과 그러게 관련이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에 대한 뭐 실험적인 에비던스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멀티뷰 포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 인코더가 바이젝티브 해야 되고 호메오모피즘이어야 되는데 꼭 뭐 인버티블 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인코더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 실험 1과 2에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어 바운드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데 INC가 오리지널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드인데 그 로어 바운드가 더 타이트 하더라도 즉 theoretical하게 더 MI 맥시마이즈를 하더라도 더 나은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라는 실험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representation quality는 사실 저는 이 representation quality라는 걸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현재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어큐러시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과연 representation quality가 좋다라는 게 뭐냐라는 좀 근원적인 질문부터 해야 되지만 현재는 일단 다운스트림 태스크 어큐러시가 더 높냐 낮냐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MI가 더 높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그 MI가 높은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크리딕 펑션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이제 크리딕 펑션이 더 하이 카파시티를 가지더라도 레프레젠테이션 퀄리티는 좋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에스티메이터보다 뮤추얼 인포메이션 뭐 에스티메이터보다 아키텍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뭐 실험 결과를 소개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이 페이퍼 뒷부분에서는 이제 NC 로스와 매트릭 러닝의 관계를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 실험적인 디자인과 결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셋업은 이와 같이 되는데요. 이제 뭐 어펜딕스에는 사이파 실험에 대한 사이파 10을 이용한 실험 결과도 있지만 일단 본문에서는 엠리스트를 이용한 실험 결과들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하고요. 이제 인코더를 MI 맥시마이제이션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하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붙여서 다운스트림 어큐러시가 얼마나 더 높나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코더들 G1, G2와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F는 아덤 옵티마이저로 트레이닝 되고 뭐 배치 사이즈 이렇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파트를 이제 탑 이미지 이제 엠리스트 이미지의 뭐 위쪽 부분을 이제 엑스탑 한 파트 그리고 아래쪽 부분을 다른 파트라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라지 X1과 라지 X2가 각각 1억에 대응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의 메시지는 large MI가 꼭 다운스트림 퍼포먼스를 좋은 다운스트림 퍼포먼스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메시지를 담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MI를 다이렉트하게 측정할 수 없어서 이런 NC 로스나 NWHA 로스를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인코더를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인코더가 이제 뭐 바이젝티브 해야 된다고 라는 가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인버티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리얼 MVP 아키텍처를 썼고요. 리얼 MVP 아키텍처는 이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고
인버티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버티블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해놓고 맥시마이즈 이런 글로벌 맥시마이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실험 결과로 봤을 때 이 NC 로스가 I estimate를 보았을 때 NC 로스가 더 낮지만 NWJ보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오히려 NC로 트레이닝한 게 더 어큐러시가 이제 높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실험으로 이제 여기서 그 논문에서는 말만 써져 있는데 이런 로스리스 컴프레션 알고리즘을 이제 쓰더라도 로스리스는 이제 인포메이션의 로스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런 PNG 방식으로 메소드를 쓰더라도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이런 로스리스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로우 컴프레션 비트 이렇게 G1으로 압축을 한 게 더 낮은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면서 이런 인포메이션 컨텐츠가 꼭 이제 representation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useful한 지오메트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 숫자 1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쭉 길다랗게 생기고 이러한 어떠한 지오메트리가 이제 반영이 되어야 뭐 얘는 숫자 1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이라는 인포메이션 컨텐츠만으로만이 꼭 좋은 representation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여기서 실험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MI Mutual Information Maximize 하면 할수록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이 꼭 좋냐? 그러지는 않다라는 걸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이제 MI를 평가할 때 이제 평가는 critic function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critic function은 수식이 뭐 중간에 뭐 없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F 같은 거죠. 이 NC로서의 현재는 뭐 스코어링 펑션이라고 하네, 혹은 뭐 similarity, 스코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critic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 critic 펑션의 캐패시티가 이제 높을수록 MI가 맥시마이즈 되니까 이 critic의 캐패시티가 높을수록 이제 predictive performance가 좋냐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고 이렇게 critic 펑션은 세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구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 concaten MLP,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리니어 프로덕트, 그리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어떠한 뭐 세퍼러블하게 MLP를 트레이닝하고 이 두 개를 닷 프로덕트에서 어떠한 스코어 값이 나오도록 하는 이 세 가지 크리틱 펑션을 썼는데 이거는 먼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NWJ에 대해서는 MLP 크리틱 펑션이 가장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맥시마이즈 했지만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오히려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어큐러시가 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C 로스를 썼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비슷한 어떠한 스코어 값을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일리니어와 세퍼러블이 이제 어큐러시가 이제 더 높은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러면서 더 높은 크리틱 자체가 좋다고 그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거를 보장한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코더의 아키텍처를 이제 바꿨는데 엠리스트라서 뭐 예전에 하던 것처럼 MLP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컨버넷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들로 이제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즈가 아니라 이 뭐 NC 로스나 혹은 뭐 NWJ 로스가 절대값 2에 수렴하도록 4에 수렴하도록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즉 맥시마이즈가 아니라 어떤 값에 수렴하도록 이제 로스를 이렇게 에런 로스를 줘가지고 트레이닝을 이제 한 형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컨버넷 구조를 썼을 때가 더 어큐러시가 이제 좋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이 페이퍼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바이고, 그 다음에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이제 흐름을 변화하게 하는데 가장 좀 큰 영향을 미친 뭐 설명 파트인데요. 이 인포엔시 로스, 뭐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이제 매트릭 러닝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파트입니다. 이제 인포엔시 로스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포지티브 페어에 대한 스코어 텀이 분모에 들어가고 네거티브 스코어에 대한 텀이 이제 밑에 들어가죠. 사실 여기에 포지티브 샘플에 대한 스코어가 하나 있고 뭐 네거티브 샘플이 K-1이라고 하면 이 K-1에 대한 서메이션이 다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걸 이제 쪼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꼴이 되죠. 근데 이게 사실 멀티 클래스 K 페어 로스와 이제 정확히 일치한다. 이 크리딕 펑션이 뭐 세퍼러블한 폼이면 혹은 뭐 바이리니어 폼이어도 이제 상관이 없겠죠. 바이리니어 폼에서 W는 뭐 크리딕 펑션 리니어한 펑션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K 페어 로스는 어, 그 슬라이드 발표 초반에 소개했던 앵커 포인트가 있고 앵커 포인트와 이제 포지티브 포인트가는 이제 가깝게 하고 네거티브 포인트들과는 이제 멀게 하는 로스와 이제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이 뭐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이제 뭐 K 페어 로스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트리플렛 로스가 이제 K 페어에서 이제 K가 이제 3이라고 해야 되나? 네. 3인 케이스, 2인 케이스와 정확히 일치하게 되어 있죠. 이 케이스가 이제 트리플렛 로스이고 제 마우스가 있는 쪽이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K-페어 로스가 되겠죠. 즉 트리플렛 로스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정확히 인포엔시 로스를 맥시마이즈하는 게 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쓰는 게 매트릭 러닝을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해석을 이 논문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 이야기도 하는데요. 인포엔시 로스가 MI의 로어 바운드가 맞는데 언제냐면 네거티브 샘플들이 정확히 이제 true marginal distribution에서 샘플링이 될 때 그렇게 된다. 라는 말을 이제 인용하고요. 이 말 자체는 이제 아까 말한 On Variational Bounds of Mutual Information 논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쿼트합니다. 그래서 이 네, 네거티브 샘플들이 이제 뭐 아이덴티컬하게 뽑혀도 IID 인디펜던트하게 이제 사실 뽑히지 않게 되는데 이런 디펜던트한 패션으로 이제 뽑히게 된다면 NC 에스티메이터 뭐 로스는 로어 바운드도 아니고 어퍼 바운드도 아니게 된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인포엔시 로스를 가져다 쓸 때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즈로 이제 포뮬레이션 했지만 막 자꾸 그거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워서 뭐 멀티뷰 포뮬레이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로어 바운드 뮤추얼 인포메이션 로어 바운드 꼴을 쓰자라는 뭐 일종의 트릭 혹은 뭐 서로게이트 로스를 들어가게 되고 그것마저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링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네거티브 샘플링에서도 어떻게 잘 IID 가정이 깨져버리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과 이제 거리가 멀어져 가는 요소들 하나를 이제 다 짚어주고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 뭐 러닝 로스 혹은 러닝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논문을 리뷰하게 된 계기 혹은 뭐 저에 대한 뭐 생각들을 이제 좀 클리어하게 정리해주는 이게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닙스 2019에 이제 참가했을 때 뭐 representation learning이었나? 네, information theory and representation learning이었나? 워크숍을 이제 참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페이퍼가 이제 포스터였고 아론이 이제 contribution 톡을 이제 할 때였는데 아론이 CPC V1 페이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앵커 벡터인 이제 CT가 있고
앵커 벡터인 CT가 있고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웨이브 뭐 스피치를 이제 스피치에 대한 인코더를 이제 트레이닝하는 거였는데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스피치가 나올 건지 이제 예측을 할 때는 if you use ZT1 for positive and negative sample일 때는 이 컨텍스트 벡터가 바로 짧은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high frequency representation을 이제 러닝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ZT 플러스 1이 아니라 ZT 플러스 뭐 3, 4 이런 거를 러닝하게 되면은 high frequency representation이 아니라 low frequency representation을 이제 러닝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 뭐 제가 그 전까지는 이러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쓰는 게 뭐 당연히 맞는 건 아니겠지만 뭘 하는 걸까라는 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포지티브 샘플하고 가깝게 해주는데 그 포지티브 샘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 그 의미와 비슷하게 결과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아론의 좀 발표회사의 반론 뭐 레슨이 있었고요. 그걸 듣고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페이퍼에서 아까 매트릭 러닝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 매트릭 러닝 관점에서 이제 뭐 하이 프리퀀시와 더 가깝게 로우 프리퀀시와 더 가깝게라고 아론의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이제 막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개더라 그러니까 포지티브 샘플을 개인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1, 2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다르게 나온 거를 들은 가깝게 어떤 개의 세만틱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자는 개와 멀게와 하는 식으로 이제 싱클레어는 이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과 거리가 멀고 이제 완전히 매트릭 러닝 관점에서 이제 이 로스를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스가 써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 제가 봤을 때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흐름상 이제 좀 일종의 천하통일하게 된 제가 느끼기에 더 이론적으로는 발전이 크게 되지 않고 이제 점점 엔지니어링적으로만 발전하게 된 계기를 열어준 논문이 저는 믹스 매치와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 두 논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논문에서도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한 것들 같은 이미지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한 것들은 가깝게 다른 이미지에서 온 거는 멀게 로스를 일종의 차용을 하고 있죠. 이제 오리지널 뭐 MLE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 로스 플러스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로스를 차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즉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좀 스무스니스 어썸션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도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이미지들은 뭐 세만틱이 같다와 같은 일종의 뭐 스무스니스 어썸션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레이블이 없으니까 매트릭 러닝 로스로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이 장황해졌고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논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MI 맥시마이제이션이 꼭 그 굿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하는데 좋은 러닝 오브젝트인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충분 뭐 충분하지 않다,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그냥 다르게 MI 맥시마이제이션만 이렇게 다르게 쓴 건데요. 굳이 다르게 쓰는 이유가 언스파이즈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레이블이 없어서 뭐 일종의 이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이제 포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로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뭐 마이너스 붙여서 미니마이즈 하는 게 다운스트림에서의 슈퍼바이즈 러닝 로스를
뭐 맥시마이즈한 거와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막 통계학과 친구한테도 막 물어보고 했는데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잘 되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반쪽짜리 답을 얻었던 게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매트릭 러닝의 관계였고 그 매트릭 러닝을 잘 하기 위해 어떠한 뭐 트릭들을 현재까지 잘 사용해 왔나가 좀 핵심인 것 같다라고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 컴퓨터 비전을 하지 않고 이제 뭐 신약 개발 쪽인 분자 머신러닝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는 뭐 세미 스포일 러닝이나 이런 언스퍼베드 패션으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하는 게 좀 많이 대성공을 이뤘는데 뭐 NLP에서 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이러한 다른 뭐 언스퍼바이드 패션 혹은 굿 네거티브 샘플링 테크닉이 다른 도메인에서 잘 적용될 만한 뭐 theoretical하게 개런티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게 되려면 사실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추측키로는 이런 스무스니스 어썸션이 이제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게 과연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제 도메인에선 답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고민들이 많았을 때 저한테 좀 되게 좋은 영감을 준 논문이라서 이 논문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대유행하고 있는 올해 소개를 하고 싶어서 네, 고전이지만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윤선님 참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너무 늦게 수락을 해버렸네요. 윤선님 제가 수락을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히 해주세요. 도현님 마이크를 키셨는데 왜 질문 안 하시는 거죠? 태우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채팅으로 하셨나요? 이건요, 네. 채팅을 어디서, 네, PR?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이미지 레코그니션이다 보니까 거기서 파워풀한 DA를 가지고 네, 저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현재의 이밸류에이션 방식이 거의 다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위주로 되고 있고 뭐 인코더 뭐 프리트레이닝 하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달아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좀 러프하게 표현해서 퍼스티브하고 앵커하고만 비슷한 뭐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위치에 박아놓고 네거티브는 멀게 하고 저는 그게 사실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뭐 세그멘테이션이라면 그게 잘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당연히 아닐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BYOL 논문을 보면은 제가 BYOL 논문을 읽었었는데 로스 펑션 폼을 까먹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네, 제가 코멘트 같은 걸 못 하겠는데 나중에 살펴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네, 제가 했던 네, 아까 질문해 주셨던 네, 클래시피케이션 외에도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일단은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이더라도 도메인이 달라지면 좀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스무스니스 어썸션이 깨진다면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라는
물음을 던져보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으로 이제 세미스파이 러닝이 사실 좀 많이 엔지니어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서 믹스매치랑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 오멘테이션 이후로는 논문을 팔로우를 안 하고 있는데 고전인 이제 MIT 프레스에서 나온 세미스파이 러닝이라는 책의 챕터 2하고 3을 읽어보면은 스무스니스 업섬션이 만족되지 않으면은 세미스파이 러닝은 잘 워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예 명백하게 명시하거든요. 즉 데이터가 적은데 더 잘 된다는 것은 어떠한 가정을 깔고 있는 거고 그 가정이 뭐 스무스니스 어썸션이든 더 좋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든 그런 거를 이제 깔고 있다는 말을 그 논문 그 책의 구절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셀프 스파이 러닝, 이런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공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더 질문 있으면 슬랙 통해서 해주시면은 답변토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